아직 5시 안 됐는데 벌써 마이크를 올려가지고 커피 마시다가 급하게 최현우님, 예일님, 강필님 지금 시청자 3분입니다. 젠장. 네. 여기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돈돈돈이 아니야. 맨날 헷갈려. 돈워리 부동산, 네, 돈워리 부동산이고요. 돈워리는 따로 있습니다. 돈 버는 방법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돈의 흐름이라든가 어떤 우리가 부자 될 수 있는 마인드셋, 그 다음에 방법, 저의 경험, 세계적인 현재 상황, 금리 인상, 환율, 뭐 주식 현황, 뭐 비트코인, 음모론 이런 것들은 돈워리에서 할 거고요. 이 동산이형에서 라이브는 돈워리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내용만 여러분들한테 좀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터 루루님 감사합니다. 소리 잘 들어가고 있나요? 실크 팩토님 또 오셨고요. 맨날 오시는 분들만 오시네요. 이분들만 부자가 되실 거예요, 결국에. 널리 알려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면서 지난주에 60명 가까이가 들어오셨었는데 오늘은 이제 6명이랍니다. 네, 11분 많이 늘었네요. 예, 우리 저기 동산이 형이 직접 오셨어요. 동산이 형이 오셔가지고 아씨 지난주에 잘 나오더니 네가 꼴보기 싫은가 보다 이러면서 우리 직원들도 안 보냐 그래가지고 밖에 나와 재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보고 듣고 계시다고 이걸 열심히 보고 듣고 하시면은 부자가 되시는 겁니다. 네, 정말로 저는 자신 있거든요. 자, 이제 오늘 뉴스를 짤막하게 먼저 보겠습니다. 자,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열흘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 제가 이런 거 생각날 때마다 제 개인 카톡으로 계속해서 보내고 송출을 하거든요. 이런 얘기가 딱 뉴스에 떴을 때 그냥 사람들은 나랑 관심 없는 내용이니까 지나칠 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야 이런 걸 보고 뭔가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내용들을 다 캡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기대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서울 땅값이 그 공시가격 총합입니다. 2천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제주도는 5년간 70% 가까이 급증했다라고 하는데 5년이라는 게 이제 전 정부 기간 동안 70%가 늘었다, 급증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저희가 유출을 해보면 죄송하지만 맨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고 급하게 오느라고 맨날 늦어요 이게 죄송해요. 라이브 하다 보면 항상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준비 미흡이죠. 땅값이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땅값이 2천조까지 올랐다. 2천조가 오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또 지워졌어. 죄송해요. 다시 눌러야 돼.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는 땅값이 오른 이유 첫 번째 공시지가가 오른 거라고 했잖아요. 공시지가를 왜 올리느냐? 왜 올라갔을까요? 이게 세금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야만 이 땅에 부과되는 세금 자체를 많이 거둘 수가 있다. 근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 제가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나라에 돈이 부족해서 그래요. 나라가 돈이 부족해서 우선은 뭐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코로나 시국이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복지에 너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나라에서 일정 부분 찍어내는 돈 가지고는 그 감당이 안 되더라.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이제 이 건달들, 어깨 형님들 계시잖아요. 이분들도 이 시장통 한 바퀴 돌면은 일수 가방이 꽉 차지 않습니까? 그 가격을 내가 지출하는 돈이 많으면 그 일수 가방을 갖다가 더 부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수 가방 걷는 바운더리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 시장, 저 시장, 1번, 2번 시장을 돌면서 맨날 똑같은 상인들한테 일수를 걷어야 되는데 그 금액, 총 금액을 늘리려면 이 일수를 늘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을 더 부과하면 어쩔 수 없이 나라에 들어오는 국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빌미로 5년간 공시가격을 급격하게 인상을 하다 보니 서울 땅값은 총 합이 2천조 원이 돌파가 된 거고요. 제주도는 5년 동안 70% 가까이 급증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심리입니다. 심리. 서울이 가격이 막 올라가는구나.
서울 가격 엄청 비싸졌대 하니까 서울 사람들은 체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서울이 아닌 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해외에서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서울의 가격이 오른다고? 그럼 나도 지금 사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혹은 야 지금 샀다가 이거 뭐 한 3, 4년 있다가 팔면은 뭐 200% 수익이래. 그러니까 유입이 되는 거죠. 자금이 돈이라는 게 이 서울이라는 데랑 제주도라는 데로 유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들어오니까 거래 가격이 비싸질 거 아니에요. 이 거래 가격 총합이 올라가면은 뭐다? 당연히 땅값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어디서 제일 많이 듣냐면 이 건설 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많이 듣습니다. 건설.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 건설업자도 마찬가지, 재개발 대상지의 건설업자도 마찬가지,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건설업자한테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뭐 빌라 짓는 사람한테도 마찬가지, 빌딩 소유주들 새로 건축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건설할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건설이라는 거는 뭡니까? 건물을 설계해서 위로 올리겠다는 얘기인데 1번이 뭐예요? 땅을 사야 돼요. 땅 산다 그러면 다음 사람들이 다 이해를 못 하거든요. 땅 위에 뭐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건물이 있잖아요. 이 낡고 허름한 건물, 내가 부셔가지고 새로 지을 만한 건물을 먼저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한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이 옆에 있는 건물을 갖다가 30억에 샀어요. 그럼 이거 두 개를 꼭 붙여서 해야만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건물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얘네는 30억에 샀어요. 근데 얘네도 사야 돼. 근데 얼핏 보기에도 1번보다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인데 1번보다 볼품 없고 땅도 좁고 건물 높이도 낮아요. 효용 가치도 없어. 근데 얘가 나한테 팔지 않으면은 내가 여기 건축을 못 해요. 그러면 얘한테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한테 35억에 산다고 했다가 안 팔아. 그러면 40억에 산다고 했다가 안 팔아. 그러면 나는 건축 계획 자체를 다 백지화시킬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막 50억까지 배팅을 했다가 이러다 보니까 건물 두 개의 매입의 총합이 80억까지 늘어난 경우가 생기더라. 그러면 80억까지 늘어나게 해가지고 내가 총 지출을 해서 건물을 지을 건데 이게 애초부터 80억짜리였느냐? 아니죠. 그러니까 더 비싸게 팔아야만 이윤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생기니까 총 이 땅 거래 시세 자체가 이 정도로 늘어나더라. 그러면 이거 아까 전에 첫 번째는 공시 가격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실거래가도 비싸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실거래도. 그러면 이제 두 가지잖아요. 공시 가격은 누가 주도를 하는 겁니까? 공시 가격은 나라에서 이 정부님께서 나라님께서 주도를 하셔서 올리신 거고, 실거래가는 뭐다? 세금이 비싸지고 뭣도 비싸지고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들썩들썩하고 예전에 경험했던 그런 상승 압력이 다시 한번 시작될 것 같으니까 우리 같은 민간이라든가 뭐 건설업계라든가 이런 사람들, 해외에 계시는 자본가들이 올라갈 것 같으면 막 치고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이래서 실거래가는 그 다음으로 오르게 됐다. 그 결과가 서울 땅값이 총합이 2천조가 넘었고요. 제주도가 70% 급증했다. 이런 얘기로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잠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한 번 올라간 가격이 떨어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통을 정상화시키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어렵다. 자, 뉴스를 그냥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지난해 전국의 땅값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6천조 원을 넘어섰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 예산이 600조예요. 그러니까 10년 이거를 600조인데 빚이 막 쌓이고 곱하기 10년 동안 이거를 맨날 적자를 봐가지고 600조를 갖다가 10년 동안 모아야 6천조인데, 그러니까 이게 나라 팔아먹으면은 이거 매국노라 그러잖아요. 이 6천조 원어치를 막 일본에다 넘기는 놈들 갖다가 이완용 같은 사람 보고 매국노라 그러는 거잖아 우리가. 야, 우리나라 땅이 진짜 손바닥만 하고 쥐꼬리만한 땅인 줄 알았는데 사상 처음으로 6천조 원을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여기서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3분의 1 정도의 가치가 서울에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서울에, 우리나라 전국에 토지 가격 3분의 1이 서울에 몰려 있다고요. 제가 썩어도 준치라고
어,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행정구역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께서 아셔야 된다. 행정구역이. 그래서 이따가 지도로 보여드릴 겁니다. 행정구역에 따라서 땅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게 서울이라는 이름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 2천조 원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기타, 뭐 수도권이라고 하면 또 다른 바운더리 들어가는 거고, 지방 그러면은 서울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바운더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단가가 다르겠죠. 자, 서울의 면적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만 평이라고 합시다. 그럼 2천조 원을 평균 10만으로 나누면 이게 평균 단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서울이 아니면요. 서울이 아니면 서울의 2천조 원을 평균으로 나누는데 바운더리에 못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평균 시세에서 얼마 정도 차이가 날 거라고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재개발 투자를 하건 토지 투자를 하건 건물에 투자를 하건 무슨 투자를 하든 간에 부동산을 볼 때 첫 번째는 뭘 봐야 된다고? 서울을 봐야 됩니다. 서울이냐 아니냐가 1번이에요. 서울 안쪽에서도 맨날 그러잖아요. 강남이냐 비강남이냐, 강북이냐 강이남이냐, 뭐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2천조 원이 몰려있는 어떤 1급지의 밸류를 우리가 투자를 할 거냐, 기타를 투자할 거냐, 여기서 첫 번째로 갈리는 게 이 기사 내용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지역의 땅값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죠, 이게 양극화란 얘기죠. 수도권, 지방, 대도시, 광역시란 얘기입니다. 꾸준히 높아졌고요. 일자리 등을 찾아 수도권이나 지방 대도시로 젊은이들이 몰리는 사회 현상이 몇 번째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인구가 줄어들어서 땅값이 떨어진다며. 집값도 떨어지고. 아니, 인구가 줄어들면 먹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까? 먹고 사는 사람이 뭐 5천만 명에서 4천만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럼 지방에서 놀고 있는 사람은 뭐 놀고 먹다가 그냥 죽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뭘 찾아온다고? 일자리 등을 찾아 수도권이나 지방 대도시로 젊은 층이 몰리는 사회 현상이 부동산 시장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처음에 나옵니다. 서울 안에서도 1등은요. 강남 3구, 그 다음에 한남동 재개발, 이촌 리모델링, 정비창 개발사업 본격화 등에 대한 기대 심리로 들썩였던 용산이 탑4다. 4군데. 1, 2, 3, 4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강남, 서초, 송파 이런 데 부동산 갖고 있으면 뭐라 그런다고요? 부자다. 그리고 용산은요. 오, 부자다. 근데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통계로도 다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거를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지금부터라도 좀 이렇게 깨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아무리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부동산 가격 떨어진다, 지금 뭘로 평가를 합니까? 집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값이 떨어진다, 집값이 올라간다. 근데 집은 태생적으로 집의 바닥이 뭐에 위에 있습니까? 땅 위에 있습니다. 땅값이 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올린 공시가격이 떨어지는 사례는 우리나라 건국 이래 한 5번 정도 됐나? 그럴 겁니다. 땅값이 올라가는데 정부에서는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된다 해서 올렸고, 정부에서 올려서 땅값이 꿈틀꿈틀하고 올라갈 것 같으니까 세금 기준으로 받는 땅값 자체가 올라가는데 내가 이 위에 건물을 지으면 배 이상으로 돈을 벌 수 있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심리를 타고 와서 이거를 거래를 막 하는데 막 10배 뛰기 거래를 하니까 이 위에 이 토지를 바탕으로 한 건물 가격도 폭등을 하는 시장에 우리가 살고 있다. 파도 한 단에 뭐 4,000원씩 하고 계란도 한 판에 뭐 10,000원이 당연한 세상이 됐는데 부동산 가격이 아직도 당연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걸 보고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도 많이 올랐대요. 그렇죠? 상승률이 무려 68.7%에 달했고요. 5년 전에 대비해서 가격입니다.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지역의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네, 땅값을 전체 광역시에서 전국의 땅값의 내 구역이 차지하는 비용이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도는 다 줄었대요. 이게 뭡니까? 양극화가 이제 고착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각광받는데, 그리고 이때까지 흐름은 뭐다? 서울 혹은 아무리 못해도 수도권이야. 수도권까지는
안전한 뭐 투자처라고 이때까지 인식이 돼서 사람들 자금도 몰리고 정부에서도 세금을 많이 삥을 뜯고 하여간에 이렇게 된 결과가 5년간의 통계로 나타났다. 이런 얘기로 우선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럼? 뭐 이제 앞으로 뭐 이거랑 나랑 뭔 상관이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좀 드릴까 해요. 저는 이걸 조금만 왼쪽으로 옮길게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뭐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투자를 안 하고 나서 뭐 내가 일하는 거 그럼 내가 2배 3배로 일을 하라 그랬잖아요. 투자를 하기 싫으면 2배 3배로 일을 할 배짱도 없고 그런 노력할 만한 시간조차도 부족한 상황에서 내가 10년 뒤에 뭐 적금 부어가지고 뭘 푼돈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시기 전에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실물 자산 같은 데 투자를 좀 해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근거를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 이전에 그냥 다른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냥 다른 거를 좀 보여드리자면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다 아마 공감을 하실 수도 있고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내용을 이제 갑자기 보여드리는 이유가 공감을 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건데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은 뭐 어쩌라고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자, 우리는 뭘 보고 있냐 하면 이런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월 10만 원씩 3년을 내면은 1,440만 원을 준다. 신통방통 통장이라는 게 나왔대요. 피디님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되게 조건이 좀 까다롭더라고요. 까다롭기도 까다로운데 그냥 이거 기사만 보면 되게 좋은 거 아니야? 그쵸, 기사만 보면. 네, 월 10만 원씩인데 360만 원 내는 거 아니에요? 360만 원을 내면은 나라에서 네, 1,080만 원을 더 얹어서 준다는 얘기예요. 1,080만 원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포퓰리즘이잖아요. 전형적인. 왜 나라가 왜 내가 360만 원밖에 못 모았는데 왜 나한테 1,080만 원을 주냐고.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인천 서구에 사는 직장인 박민우 가명이래요. 또 본명은 이제 이 사람이 내가 실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박민우 씨는 지난해 태어나서 처음으로 큰 돈을 만져봤다 라고 말했대요. 근데 어렵잖아요.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온 박 씨. 어린 시절부터 한 번도 목돈을 만져본 적이 없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였대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 탈출이래요. 그러니까 참 진짜 우울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이 몇 퍼센트냐? 제가 그 1분위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경제에 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2천만 명 된대요. 그럼 이 1분위가 몇 명입니까? 이걸 다 5분위로 나눠요. 나누기 5를 한다고. 그러면 몇 명이에요? 피디님 몇 명입니까 이거? 4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기어 나오라고. 여기서 좀 제발 기어 나오라니까. 근데 이 사람은 뭐야? 태어나서 처음으로 큰 돈을 만져봤다라고 감격을 하고 있으면 끝이에요 이제.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썼을 것 같으세요? 1,440만 원을 뭐에 썼을까? 이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큰 돈을 만져봤잖아요. 뭐에 썼을 것 같아? 이게 진짜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돈이에요? 사실 적금들. 아니 이 사람이 적금 들 여력이 있냐고. 기초생활 수급 탈출이 목적인데 집 대출. 이거 뭐 빚이 없겠어요? 있겠죠. 아니 이거 또 할 거 아니야 또. 그러니까 또 이거 끝나고 나잖아. 이거 다 소진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나는 첫 번째 이 생각이 들어. 어머니가 장애가 있으시잖아요. 어머니 약 그쵸? 병원비 또 나가. 1,440 병원 한 10번 이거 유명한 척추병원 같은데 3-4군데만 가면 이거 그냥 X에 X 없어. 빵원이야. 빵원이야. 아무것도 안 돼. 그렇잖아.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박노원 PD님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이거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옴짝달싹 못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다? 저는 이걸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 게 이거는 심폐소생술하는 거예요. 곧 죽을 사람,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심폐소생하는 거야. 그쵸? 이거 가지고 이 사람이 평생 행복하게 살 만한 일자리를 구한다든가 뭐 자기가 뭐 노력해가지고 할 만한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거 할 수 있냐고. 1440 가지고. 이거 젊은 사람이 이거 해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어요? 못 살아남다니까? 못 살아남아요. 근데 정부는 뭐해? 뭐 했어? 희망을 준답시고 야 목숨줄이라도 정부에서 남의 돈을 데려다가 긁어다가 너한테 줄 테니까 한 1년이고 생계 유지만 좀 근근히 하면서 살아. 그리고 원하는 게 뭐다? 표를 달라 이거야. 내가 한 번 더 하면 1,080만 원을 더 한 번 더 줄게. 이거는 내가 볼 때 정치에 굉장히 잘못된 면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한테 뭔가를 심폐소생이 아니라 자생을 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생을 할 수 있는 길. 무슨 프로그램을 주고 1440을 360만 원을 모아서 3년 동안 개고생해가지고 얼마만큼 고생했는지 줄을 1번부터 100등까지 세워놓은 다음에 보상식으로 이 100명을 뽑아가지고 주는 건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럼 이 100명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정말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돈이냐? 이것도 안 돼요. 아니 줄라면 1억 4,400만 원을 주든가. 1억 4,400만 원 주면은 얘는 기회비용을 뭘 딴 거에다 더 쓸 수는 있잖아요. 어차피 힘들게 살고 360만 원 적금 부으려고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을 쪼개서 매달 적금을 부을 정도로 힘들면 얘한테 고생한 만큼 정부에서 네가 어머니 병수발을 안 해도 되게끔 복지 케어 무슨 해주겠다 하면서 얘한테 기회를 주든가 그냥 공기업에 취직을 시켜주든가 얘를 1,440만 원 쪼가리 돈 쪼가리 주고 나서 누가 그걸 지금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뭘 무슨 인생이 바뀌고 뭘 하겠느냐 이거지. 신통방통 통장이냐 이게. 이거는 말 그대로 헛된 희망을 주는 거잖아 그냥. 쇼하는 거잖아 쇼.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고 그럼 다음에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이런 걸 물어보잖아 그러면. 그래서 저도 막막하다니까. 막막한데 내가 웃기는 짤 많이 본다 그랬잖아요. 웃기는 짤. 이거 제가 막 이거 다 캡처를 다 나한테 보내 막 다 해놔. 근데 내가 웃기는 거를 본 게 뭐냐면 여기 있어요. 돈 얘기는 지난번에 했었고 너무 우울하더라고 이거 보니까. 직장인 월급 200 체감이라는 게 있는 거야. 자 월급 200만 원을 세후로 받는다는 가정이에요. 세후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한민국 평균 소득 그러면 뭐 연 3만 달러, 뭐 4만 달러 막 이런 시대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연 3만 달러, 4만 달러를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돈인 줄 알거든요. GDP는 뭐냐면 국민 총 생산 비용이에요. 생산 비용. 그러니까 우리가 1인당 1년에 얼마만큼의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 비용이지 세금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연 4만 달러면은 지금 환율로 하면 5,200만 원이에요. 5,200만 원에서 세금을 다 제하잖아? 그럼 우리한테 한 4천만 원 정도가 남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거를 나누기 12를 해야 돼. 그렇죠? 그럼 이거 얼마나 돼요? 한 320? 평균이. 그러면 돈을 모을 수가 없다고.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잘 보세요. 월급 200이야. 월세 50. 지금 이게 오르니까 난리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리비 15. 통신비 최소 막 무제한 요금제 쓰고 우리가 게임할 때 진짜 너무 열받고 그러면 현질이라는 거 하잖아요. 10,000원씩은 한다는 가정이야 이게. 통신비 내고 TV 봐야 되니까 케이블. 그 다음에 그 강아지 반려동물 반려견 반려묘 미용하고 사료 쇼핑 그래도 최소한 옷까지는 사야 될 거 아니야. 밥 먹는 거 어떻게 해요? 물가 막 지금 막 올라와서 난리 나는데 생필품 뭐 치약 칫솔 샴푸 뭐 이런 거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적금 10만 원대 이거 해서 모으면은 1,440만 원 만들어 준다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한테.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옛날에 내 생각이 나가지고 진짜 무릎을 탁 쳤어요. 와, 이 식사를 합시다라는 드라마가 얼마만큼 인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런 내용인지 알았으면 나는 이 드라마, 한국 드라마 절대 안 보거든요. 이 드라마는 몇 번씩 봤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라면은 여기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탈출을 하려면 뭐다? 첫 번째로 그냥 내가 지금보다 2배의 노력이 필요한 거야.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노력 끝엔 뭘 해야 된다? 투자를 해야 돼.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버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다 증여 관련된 얘기를 질문을 하시거든요. 이 증여를 할 만큼 자본금을 모아놓으신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진짜 제가 경외심이 느껴진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먹을 거 못 드시고, 그렇죠? 입을 거,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해가지고 5천만 원 1억 모아가지고 그걸 자식들한테 또 주겠대. 그리고 자식들한테 줄 돈이 그거밖에 없어서 미안하니까 빚이라도 얻어가지고 얘 명의로 뭘 투자를 해놓겠대. 그러면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아들들, 딸들은 뭐라고 하냐면 엄마는 뭣도 모르면서 부동산 뭘 한다고 그런 걸 투자하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종국에 가서 코인 해가지고 날린 돈, 주식 해가지고 날린 돈 당신이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이 적금 10만 원 모아가지고 100만 원이 됐을 때 그걸 해서 단기로 뭔가 내가 똑똑한 놈들을 이겨가지고 큰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고 움직이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거는 도박 이상 이하도 아니다. 그거 때문에 제가 이런 내용을 살짝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요 자료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보셔야 되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아마 주중에 우리 앞에 계시는 PD님이 예쁘게 편집을 해가지고 스피디한 전개로 보여드릴 거예요. 이 자료를 라이브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컨택을 하실 때,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제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중간이니까 댓글 인사를 좀 드릴게요. 파이터 루루님까지 말씀을 드렸고 굿피플님 오셨고요. 맘의 여유님, 까만콩님, 킴벨라조이님, 그때가 좋았지님, 럭키 남부르기니님, 이명희님, 저희 이제 광팬들만 이렇게 오시네요. 지금 실시간 몇 분 오셨습니까? 31분. 아, 좋았어요. 슬슬 텐션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보실 때 부동산이라는 게 저는 항상 우상향이다. 원래 우상향이어야 돼요. 원래. 아니 죄송할 거 없습니다. 늦었다고 죄송할 거 없고 어머니 그거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다음에 그냥 같이 보시면 돼요. 부동산은 우상향인데 항상 이거예요. 저는 이제 돈벌이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부동산은 우리가 뭘로 가치 평가를 합니까? 부동산을 뭘로 바꿔요? 돈하고 바꾸잖아요. 돈. 부동산하고 바꾸는 게 돈이에요. 근데 부동산은 우리가 더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부동산이? 그러니까 땅이라는 거를 더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 서울 안쪽에 새로운 땅이라는 거를 우리가 창조해낼 수가 있습니까? 땅의 면적이 정해져 있잖아요. 행정구역이 다 그려져 있고요. 부동산은 증가가 안 돼요. 증가가 안 되니까 뭘 합니까? 위로 올리잖아. 위로. 높게 올리잖아요. 높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법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위로 올려야 돼. 서울이라는 땅을 더 사람들이 많이 유입시키고 싶으면 위로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땅의 면적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 한정된 땅에 건물의 숫자는 늘어날 수가 있어도 이 땅의 면적에 살고 있는 사람들 뭐 그거를 갖다가 땅을 넓혀가면서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돈이라는 건요. 돈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많이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찍어내면 돼요. 돈을 찍어요. 그래서 늘려요. 돈의 양을. 두 번째, 이미 풀려있는 거를 걷어. 그러면 돈의 양은 늘어난다니까? 시중에 있는 돈의 양이고 내가 이 쌈짓돈은 절대 죽을 때까지 안 내놓을 거야 해도 뺏을 수 있는 건 되게 쉬워요. 세금 좀 많이 내세요. 다음 달부터. 그 쌈짓돈 어디 안 내놓고 버티나 두고 봅시다 이래요. 세금을 막 폭탄을 막 떨어뜨리는 거야. 지금 부동산 5년 동안 했던 것처럼. 네가 안 버티고 배겨? 네가 그 쌈짓돈 평생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안 그러면 구속시켜버려 막 이러면은 돈 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돈이 많아지는 거잖아. 어쨌든
장롱에 처박혀가지고 100년 동안 간직하려고 했던 돈이 세금으로 삥 뜯기면 이제 세상에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돈이 안 늘어난다는 가정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고요. 지금 금리 인상을 하면 돈이 줄어든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의 양이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의 양이 늘어나지 않으면 기술도 멈춰 있습니다. 기술. 그러니까 뭔가 발명하는 게 없어요. 돈의 양이 늘어나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고. 왜? 아니 이거를 머리를 싸매고 발전을 시킬 만한 어떤 발명품 하나가 나오면 돈을 겁나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얘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고 머리는 천재인데 누군가가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투자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투자 금액이 한계가 있어서 내가 10억이 필요한 발명품인데 5억밖에 내가 돈을 못 받았어, 시중에서. 그러면 누구한테 요청을 합니까? 국가발전기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선기금 막 이런 거. 그럼 걔네가 나라에다 얘기해가지고 5억을 더 빌려주세요 하면 어떻게 해? 찍어서 얘네한테 준다니까?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스페이스 X 같은 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전기차라는 게 나왔어요. 전기차. 세상에 우리가 10년 전에 전기차라고 그러면 뭐라고 생각했어?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네. 야, 핸드폰 배터리 같은 거 붙여가지고 어떻게 차가 굴러가냐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죠. 잠을 자고 그냥 목적지를 설정을 하면 자동차가 우리 집 앞까지 그냥 데려다 줘요. 이런 세계에 살고 있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 그런 거를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돈은 계속해서 찍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이게 없으면 괜찮은 물건이 어떻게 나와? 돈이 없는데. 생산할 수 있는 돈도 없지. 내가 아무리 아이디어를 짜내가지고 만들려고 해도 나한테 돈이 안 돼. 안 줘, 아무도 나한테. 투자도 없고. 그러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다? 돈이라는 거는 늘어난다고, 계속. 양이. 근데 땅은요, 안 늘어난다고. 땅은 안 늘어나는 거예요. 땅은 안 늘어나. 정체야. 그러니까 가치로 따지면 누가 이깁니까? 땅이 이기지. 물가가 20년 전 새우깡 물가, 지금 새우깡 물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돈은 늘어나는데 새우깡 생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요. 새우깡은 그 돈 늘어나는 것만큼 안 만드는 거야, 많이. 이러니까 새우깡이 비싼 거지. 새우깡을 돈만큼 늘어나는 양만큼 똑같이 만들었어 봐요. 밀가루도 그만큼 들어가고 막 다 들어갈 텐데. 그러니까 안 늘어난다고. 근데 돈은 내 멋대로 막 늘렸다, 나라에서 막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제일 흔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 가격이 올라간다니까. 그래서 그 이론은 우선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자 봅시다. 이제 최근 7년 동안 이 서울이라는 행정구역,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이라는 행정구역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서울 행정구역 내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아파트 평균 평당 거래 가격을 본 거예요. 자, 1등이 어디입니까? 강남. 2등 똑같아요. 지금은 거의 비슷합니다. 서초. 서울만 보는 거예요. 3등 용산. 4등 송파. 그러네요. 송파. 자, 5등 성동. 자, 6등 마포. 7등 광진. 여러분들 이거 보고 이해 혹시 가십니까? 7년 전이 7년 전. 7년 전도 이 바운더리를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용성광, 그렇죠? 그다음에 강남 3구잖아요. 7년 전에 시세가 어땠습니까? 이쪽 시세가 떨어졌다, 망했다. 이거 사면 큰일 난다, 작살난다 막 이랬잖아요. 7년 전도 서울 안에서 이 평당 거래가가 마포가 3천만 원 평당, 용산이 4,100, 강남이 5,200, 서초 4,600. 이거 7년 전에 여러분들한테 투자하라고 했으면 투자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들 더더욱 못했겠죠. 7년 전에도 강남 30평은 15억이 넘었어요. 이게 떨어진 거냐고. 이때가 최악이었잖아요. 그렇죠? 2015년이 최악 아니에요? 2015년까지 정체되어 있다가 17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15년부터 16년까지 빚내서 집 사라 막 이래가지고 대출 풀어주고 막 90%까지 땡겨주고 이랬던 거잖아요. 이때 빚내서 집 사라고 했을 때 살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때도 못 사. 이때가 최악인데 최전데. 지금 우리 벌이로는 이거 그때 다시 돌아가도 못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10년 전으로 그러니까 폭락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잖아. 이게 폭락이에요. 이게 폭락이라고 지금. 그러면 이걸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폭락론자들이 계속 그러잖아. 지금 뭐 오르는 거 10억 오르고 2억 내리는 게 정상이냐고. 아니 이게 폭락이라고. 이게 폭락인데 이 상황에서 안 산다고 또. 그럼 이 폭락이 왔잖아요. 그럼 폭락이면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잖아.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그 다음에 바닥까지 왔잖아요. 바닥을 쳤잖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은 또 찍어낼 거 아니에요. 폭락이 끝났으니까. 땅은요 한정돼 있다고. 그럼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아 이때가 최악이었는데 안 산 사람들이 지금 무슨 투자를 해.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예나 지금이나 이 돈이 있는 사람들은 1, 2, 3, 4, 5, 6, 7 이 7개의 구의 투자를 멈추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뭘 해야 됩니까? 내가 금액이 닿는 한까지 이 안쪽에 어떤 건물이나 땅이나 개발지를 가질 수 있다면 무조건 가지고 봐야 되는 거 이게.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이 지도는 안 변한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안 변해요.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죽을 때까지 안 변해 이 지도는. 그러니까 이걸 기억을 먼저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잘 보세요. 이게 7년 전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제 최근으로 와볼게요. 최근으로 오면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색깔이 요거는 더 진해졌어요. 그렇죠? 더 진해졌고 보세요. 여기만 진해진 게 아니고요. 서대문, 종로, 중구, 동대문, 강동, 영등포, 양천, 동작까지 다 진해졌어. 성남, 수정, 분당 다 진해졌죠. 자 이게 2번이라고 이제. 얘네는 이제 시꺼매져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아예 그냥 포기할 정도가 됐고 그때 아까 전에 강남 1등이었는데 5,2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8,400만 원이에요. 평당 거래가가. 자 거래가 줄어들어서 가격이 떨어진다. 그럼 거래가 안 됐어야지. 아예 이게 마이너스로 돌아서야 되는데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떠냐면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1,000명이 원래 거래를 해야 돼요. 시장에서. 근데 대출도 막히고 금액이 너무 오른 것 같고 떨어진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금리도 올라가고 하니까 100명밖에 거래를 못하는 시장이 된 거예요. 100명. 근데 이 100명이 1,000명이 대출을 못 받고 뭐 900명이 못 받는 거잖아요. 우선 900명이 대출을 못 받고 금리가 올라서 무서워가지고 못 하고 지금 비싼 게 아니냐 이렇게 떨고 있고 하는데 100명은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는 하락한 거를 거래를 할까요? 상승할 거를 거래를 할까? 얘네는 뭐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차원의 것을 얘네는 이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부자란 얘기예요. 자 이제 부자들이 뭘 거래하는지 봐야죠. 그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해요. 제가 계속 이거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거래가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거래가 줄어들면은 부자들은 거래 안 해? 한다니까요. 그래서 최근 3개월이 아니라 최근 1개월짜리 차트를 볼게요. 자 1등이 어디입니까? 이제 여기서 잘 보셔야 돼. 바뀌었죠? 강남이 1등인 줄 알았지. 용산이 1등이야. 그렇죠? 2등이 어디입니까? 2등이 성동이에요. 바뀌었어요. 이게 거래가 6월달 들어가지고 10분의 1 토막이 났다고 뉴스가 나왔거든요. 10분의 1 토막 중에 이게 바뀐 거야. 시세가. 신기하지 않으세요? 용산이 1등, 성동이 2등이야. 그리고 강남 서초는 비슷비슷한데 약간 하락된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게 시장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 시장이 바뀌어도 아무리 거래가 없어도 쏠림 현상이라든가 투자를 원해가지고 웃돈을 주고 사는 시장은 계속해서 형성이 될 거고, 이거는 서민들은 꿈도 못 꾸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놓고 움직이시는 게 좋다. 자, 우리는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럼 어디다 투자를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뉴스에 나온 내용을 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투자를 해라 라고 했던 지역이 몇 군데가 있었죠. 서남권도 주목하셔야 되고 뭐 동작이라는 데도 보셔야 되고, 내가 현장 가면서 막 금천, 구로 막 이런 데 막 얘기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자, 보세요. 아파트 가격은 구로구 되게 싸죠. 금천구도 되게 싸잖아. 그죠? 동작구가 저는 이게 되게 웃긴 게 강동구한테 강남 4구라고 얘기하잖아요. 강동구가 강남 4구 맞습니까? 평균 단가가 동작이 5,200이고 강동이 4,400인데 어떻게 강남 4구가 강동이야? 여러분들 되게 착각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여기가 더 비싼데 색깔도 더 진하잖아요. 어떻게 여기가 강남 4구야? 강동구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똑바로 알고 있어야지. 그럼 입지는 변하지가 않는다고. 3개월 표본만 해도 여기 4,800이고 여기 4,585잖아요. 강남 4구는 여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영등포랑 껴있으니까. 제가 여기가 발전하면은 영등포 시범 아파트 이제 재건축 얘기 나오면서 여기 이제 거래가 막 안 되고 있으니까 이 가격이잖아요. 완성되고 나면 60층짜리 아파트 들어오면 얼마나 그랬어 이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여 가운데 끼인 입지가 제일 혜택을 많이 받을 거다 해가지고 상도동 투자라 보다 이거 제가 그렇게 어필을 했잖아요. 진짜 돼요 막 이러면서 안 하시는 분들 훨씬 많았지만 다 끝났습니다. 자, 강동구는 잘 보세요. 그나마 비싸잖아요. 비싸긴 한데 제가 여기서 이 말씀드렸죠. 서울 행정구역과 아닌 데가 차이가 이 정도로 난다고. 여기가 고덕 강일지구고 여기가 미사지구예요. 강일지구고 아파트 똑같이 들어왔고 다 똑같아. 5호선 라인도 다 거쳐서 지나가고 거리상으로 한 1km, 2km 정도 차이 나요. 근데 평균 단가 보세요. 서울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서남권을 주목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가진 돈이 뭐 한정이 돼 있으니까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옥석 가리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은데 보시죠. 돈이 없어요. 내가 구로를 보라고 했잖아요. 예, 구로가 색깔이 변할 거라고 이렇게 확고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자, 구로가 색깔이 변할 건데 여기를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뭐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금천까지 가야 된다고. 금천이 요 색깔에서 조금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잘 보세요. 땅값 보시죠. 지금 최근 3개월 동안 땅값 어디가 제일 비쌉니까? 당연히 용산, 강남, 중구, 3도심, 뭐 원도심 이렇게 나오고 마포 비싸죠. 영등포 비쌉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5개 구를 제외하고 제일 비싼 데가 어디예요? 어디야? 이거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비싼 거야? 왜? 왜 비싸요? 아니 구로가 땅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그러면 최근 3개월만 봐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 1년 동안 볼까요? 자, 또 나오죠. 용산, 영등포, 강남, 송파, 성동, 중구, 해. 자, 구로 여기 서남권에서 얼마예요? 제일 비싸잖아. 독보적인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러면 이게 최근 1년이라서 또 그렇대. 최근 2년 봐도 그렇죠? 양천구보다 비싼 거 아니에요, 땅값이? 왜 비쌀까요? 왜 비싼 거 같으세요, 피디님? 사놓다 진짜. 여기가 개발 예정지라서 그래요. 개발 예정지. 자, 그래서 야굴르지 구로동 투자 못한 사람 바보 막 이렇게 얘기할 거냐? 그게 아니라고. 자, 아까 전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답을 하나 더 드리는 거예요. 자, 구로동 투자하라 그랬는데 토지 대비해가지고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연립 다세대 가격이 형편없어요. 토지는 더럽게 비싸게 거래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알짜배기 땅은 비싸게 거래가 되고 토지, 그러니까 주택 가격은 낮게 거래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알짜배기 땅이 비싸게 거래되는 이유가 뭐야? 업무타운이 들어올 거라고 예고를 했고 GTX가 들어올 거라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가 상업시설 여기다 때려 지으려면 비싸게 사가지고 선점해서 빌딩 지을 땅, 백화점 지을 땅 미리 막 선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싸진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주택 가격은 우리나라 꼬발이에요. 서울 내에서 꼴찌야. 그러면 업무타운은 더럽게 비싼 게 들어오는데 주택 가격이 안 오른다는 게 언제까지 지속될 것 같냐. 이게 1번이에요. 이게 1번. 자, 두 번째로 그러면 맨날 이거 잘못 눌러. 내가 이거 종료를 바꿔야겠다, 키를.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구로를 못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얘기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구로를 못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봐봐요. 서울에 아까 전에 총 토지 가격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총 토지 가격이 2,000조라 그랬죠? 2,000조. 2,000조.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잖아. 이게 토지 가격이 총 토지 가격이 2,000조인데 서울이라는 데는 국토 균형 발전이고 서울 뭐 균형 발전이고 해가지고 균형 발전에 대한 얘기 계속 하고 있고 제가 그거를 서울 도시 기본계획 2040 플랜에서 다 보여드렸잖아요. 지금이라도 제일 싼 땅값이 있는 자리에 투자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서울 내에서 제일 싼 데가 어디예요? 여기잖아. 아니 평균이 아니 서울 이게 2,000조래요. 2,000조에서 25개국으로 나눠. 그러면 이 계산기가 제가 암산이 느려가지고 모르겠지만 아니 어느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평균이. 근데 서울 평균이라는 게 만약에 뭐 구마다 아까 전에 강남은 300조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서울 평균이 막 80조라고 해보자고요. 80조인데 이거를 땅 면적으로 나누면 평당 만약에 한 3천만 원이라고 해. 그러면 평당 3천만 원이 기준인데 평당 56만 원짜리 왜 못 사냐고. 평당 56만 원짜리 사놓으면 평당 가가 안 오르겠어요? 아 평균만 쫓아가도 몇 배가 뛰는 겁니까? 아니 이렇게 만들겠다고 국토 종합개발계획에서 뭐 이렇게 노선 그어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라고 그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 기회라는 건 어디서 찾아야 되냐? 평균 회귀의 법칙 같은 거를 찾아보면서 쫓아다니면은 이제 돈을 또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땅값이잖아, 땅값. 땅값이 2,000조가 서울 전체 합산이라며. 아, 그 중에서 평당 56만 원 하는 땅이 어디 있어요? 땅 살려면 이런 데 가서 사면 대박 터지는 거 아니에요? 개발 안 할 수가 없는데 서울은 다. 연립다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 비싸다. 뭐 돈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합니까? 제일 거지 같은 개발 계획이 모아타운인데 제일 거지 같은 개발 계획. 죄송합니다. 역세권 개발, 신속통합 기획, 그다음에 일반 민간 재개발, 민간 재건축, 그다음에 모아타운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모은 게 모아타운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 정비형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시장에서 제일 사업성 떨어지는 게 모아타운인데 모아타운이라고 해도 제일 저렴한 지역에 개발이 확정돼 있다고 하면 왜 안 하냐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부동산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다들 그런 얘기예요. 제 돈으로는 아무 데도 못 가지겠어요. 아니 왜 못 가지냐고. 내가 가질 수 있다고 다 알려드렸잖아요 지금. 아 그래서 이쪽 동네가 좋아질 거고 서남권을 투자하려면 여기밖에 답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답이 없는데 뭐 그럼 나는 딴 거 할래요 이래가지고 망치면은 이 부동산을 하나도 못 가지고 광명으로 나가야 되는데 광명이 더 비싼데 어떻게 살 거냐니까요. 이게 답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럼 안양시 만안구로 가야 돼. 그렇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안양시 만안구에 5천만 원 투자할 용기가 있으면 하남하고 강동의 차이가 나오는 것처럼 서울 안쪽에 투자를 해야지 맞는 거다.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최후의 보루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못 잡았어. 개발 계획에 빠져 있어요. 못 잡겠어. 노원으로 가서라도 어떻게든 빌어가면서라도 이거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살아생전 평생에 10년, 20년 있다가 아파트를 변모할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사놓고 그 다음에 그걸 묻어놨다라고 하면 안심을 하고 나머지 안 사도 된다니까요. 하나만 사놓으면 된다고. 등기 하나가 나중에 가져올 여러분들의 그 노후 생활은 지금하고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불어나 있는 거예요.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3억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집계도 안 해요. 제가 알기로는 14억 정도가 되고 여기서 보합이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언제 14억짜리 자산을 내 등기로 가지고 있을 수 있냐고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포기하고 이거를 넉놓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손을 못 쓰고 있으면 답이 없으니까 두 가지 사례를 보여드렸잖아요. 돈이 닿으면은 아파트가 될 만한 지역에 이 평당가가 제일 비싼 동네, 지금도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 부자들이 최소한 7천만 원, 평당 7천만 원 이상, 6천만 원 이상 되고 주고 거래할 만한 지역을 들어가는 게 최고로 맞는 거고 이 돈이 막 4, 5억씩 들어가 3, 4억씩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게 모자라다.
돈을 있는 대로 다 긁어 모아봤자 1천만 원, 2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은 그 중에서 제일 저렴하지만 향후에 개발 가능성이 있는 자리 사방천지에 깔려 있으니까 외곽 쪽이라도 상급지로 올라설 만한 점프업을 할 만한 지역에 묻어놔서 10년을 기다리면은 나는 노후 보장은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씀을 못 믿으시는 분들한테 이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그래서 돈월이 부동산에서 이번 시간에 이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거래 절벽이 이어진다고 해서 거래가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냥 절벽 수준으로 거의 줄어들었다 이 얘기만 나오는 건데 이런 거래를 못하게 할수록 송곳처럼 튀어나와서 거래를 하는 게 신고가 아니면 급매물이에요. 급매물은 왜 나왔는지, 그 신고가는 왜 나왔는지를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확하게 꿰뚫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최근 1개월간 이제 거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은 있어요. 지금이라도 돈 될 만한 어떤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잘 보시면 얼마 전에 뭐 압구정 현대 뭐 거래가가 2억이 3억이 빠졌느니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도 뉴스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압구정 현대가 만약에 재건축이 된다면이라는 가정입니다. 여기가 지금 재건축될 만큼 낡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안 좋단 말이에요. 주차도 힘들고. 근데 얘네가 뭐 거의 만 세대 가까운 다 집합하면 만 세대 정도 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신축으로 변모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브랜드 네임을 가진 건설사가 이걸 지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들이 사는 동네니까 인프라도 지금보다 10배 정도는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이거를 반포주공이 하고 있잖아 지금. 반포주공 내에는 입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오페라하우스가 따로 들어옵니다. 입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만드니까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압구정 현대가 지금 80억에 거래가 돼요. 80평짜리가. 근데 아파트 재건축이 되고 나서 끝내주는 시설과 끝내주는 인프라와 프라이빗한 서비스와 주차 문제 없고 뭐 하여간에 나만 누릴 수 있는 게 잔뜩 들어오면 이게 얼마가 되냐고요. 얼마 될 것 같아요? 부티님 얼마 될 것 같아요 이거? 50억 하지 50억이요? 지금 80억인데? 않나? 200억. 그래 50억 정도 오르면 130억 정도 될 거예요. 한남 더일이 지금 막 125억, 뭐 160억 이렇게 거래되잖아요. 나인원도 그렇고. 나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자, 이거 올릴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자고. 어제 상담 오신 분한테 말씀드렸거든요. 내가 한 50억밖에 없어요. 현금이. 이게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부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현찰은 당장 끌어다 쓸 수 있는 현찰이 50억 정도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분명히. 근데 압구정 현대는 80억이 나와 있어요. 계약을 하고 싶어. 근데 내가 50억 더하기 뭐가 있냐면 동작구에 아파트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서대문구에 아파트가 막 40평짜리가 하나가 있어.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50억 가지고 80억짜리 살려면 기존의 자산을 처분하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50억밖에 없으니까 얘한테 계약금을 한 20% 30% 드릴게요 이래요. 우선은 계약합시다. 남한테 팔지 마세요. 그러면 계약금 30%면 얼마야? 24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 50억 중에 26억 남았어. 근데 잔금은 얼마야? 지금 보면은 56억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30억이 필요한 거잖아. 근데 보니까 동작구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아파트 한 채 시세가 18억이래요. 그 서대문에 한 22억 정도 되는 아파트 시세가 형성이 돼 있대요. 근데 잔금일은 언제야? 한 2개월 뒤로 하기로 했어요. 왜? 그렇게 안 하면 나한테 안 팔겠대. 왜 매물이 안 나와? 지금 이 상황이라니까? 안 팔겠대요. 그러면 어떻게든 진로는 났어요. 24억은 묻어놨고 내가 이거 계약을 잔금일을 못 지키면 이게 다 날아갈 수도 있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아야죠. 팔아야 되는데 잔금일까지 주변 시세 비스무리하게 내놓으면 이게 팔립니까 안 팔립니까? 대출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근데 이걸 누가 사러 와야 돼요? 서민이 사러 와야 돼. 서민. 혹은 중산층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 사람들 대출사들이 다 끊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서민이 못 사주는 거야. 서대문의 22호 아파트도 대출이 안 나와. DSR이 얼마예요? 소득 얼마예요? 하면서 안 해줘. 18억짜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2급 부자가 사는 거야. 2급 부자가. 그러면 나 현찰 갖고 있으니까 이거 깎아주면 바로 계약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요해요? 지금 이 사람은? 압구정 현대를 빨리 사는 게 중요하잖아.
현찰은 급해요. 그러니까 현금 주고 당장 거래를 하겠다는 사람한테 이걸 16억 5천에 팔 수도 있잖아. 22억짜리는 한 2억 할인해가지고 20억에 당장 현금으로 주면 오늘 계약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20억, 16억 5천, 36억 5천 있고 37억 뭐 이렇게 있고 26억 더해. 남은 돈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더해가지고 잔금 치르고 모자라면 엄마 나 5억만 꿔줘 해가지고 압구정 현대 등기 치면 압구정 현대가 뭐 3억이 떨어졌는 이런 얘기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압구정 현대는 뭐 신고가나 보합을 유지하고 그렇죠? 나머지 이 두 개는 누군가의 수중에 2억 금매로 떨어진 하락 물건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냐고. 그래서 하락이라고 이게 네. 서민은 못 사요. 부자들끼리만 거래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시장에서 부자들이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파트 하락이 본격화되면은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논평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하락을 한다고 우리가 못 사잖아요. 근데 이거 하락이 끝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하락의 끝을 제가 분명히 보여드렸는데도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하락론자 말을 듣고 이거를 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월세가 지금 이게 매매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 전세가 이 가격이거든요. 7년 전 매매 가격. 전세도 못 들어가 살잖아요, 이거.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는 거의 뭐 50% 이상은 다 대출로 낄 텐데. 그러니까 답답한 얘기를 이제 집어치우고 여러분들도 기회를 찾아서 움직이셔야 되는데 첫 번째 그냥 여유가 되면은 7년 전, 10년 전, 앞으로 향후 20년 뒤, 뭐 5년 뒤까지 부자들한테 인기가 있을 만한 지역을 공략을 하시는 게 맞고 물론 개발하고 엮여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다. 그 정도 금액이 나는 턱도 없이 부족하고 내가 뭐 모은 돈이 얼마 안 된다라고 하면 하급지가 상급지가 될 만한 지역을 골라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 자체는 우선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은 제가 아낌없이 다 전수를 해드릴 테니까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금액이 더 줄어들고 2차 양도세 빼면 금액이 더 줄어드는데 당장 압구정 현대 가지려고 현금 막 끌어 모아야 되는데 그런 게 눈에 보입니까? 이 두 채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세네 채 있으면 그거 뭔 상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라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시장 상황을 대충 이해를 하시고 저희가 부동산을 평생적으로 그러니까 늙어 죽을 때까지 부동산을 다루겠다 하고 선정하는 기준 자체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압구정 현대를 살 돈을 모으자 이런 허황된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서울의 부동산 한 채라는 게 결국에는 서울로만 자금이 쏠리는 양극화의 뭐 시발점이 되는 거고 우리는 남들이 볼 때 전 세계에서 볼 때도 아니 한국에 투자를 하고 싶으면 땅 어디다 투자합니까? 서울에 투자하지. 그 서울에 우리가 먼저 땅을 갖고 있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큰 기준점을 서울로 잡으시고 그렇죠? 2,832만 원이었는데 아파트 평균 가격이 지금은 5,013만 원까지 올랐어요. 경기도는 큰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신 다음에 서울이 가격이 빠져봤자 500만 원 빠졌다가 다시 또 이게 1억이 평균 가격이 1억이 되는 순간까지 쥐고 있어야 된다고. 오늘은 이제 그런 말씀을 토지 가격 관련된 뉴스와 그다음에 최근 실거래 7년간의 실거래를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꼭 명심하시고 부동산 한 채 가지실 만한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 딱 58분이네요. 오늘 무슨 얘기한지 기억도 안 나요. 하여간에 이거 관련된 내용은 우리 또 저기 앞에 계시는 새로 오신 피디님이 이쁘게 가공을 해가지고 준비 중에 있으니까 그 내용은 스피디하게 내보낼 거고 오늘은 토지 가격 관련해서 제일 쌀 때 서울의 토지를 잡아놔라. 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000MJ님 늦게 들어와서 처음부터 시청 중이에요. 아직 안 끝났죠?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꿀팔자님 네 으라차차님 금천구에 뭘 사야 할까요? 모아타운 뭐 난리 났잖아요 지금. 뭐 그런 것들 알아보시고 선점 투자하실 수 있으면은 제가 발품 팔아야 되는 거고 발품 팔기 힘들다 하시면은 상담 오세요. 그럼 어디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가감 없이 다 알려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돈워리 부동산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심플리 TV에 송출이 되는 돈워리, 그냥 돈 걱정하지 말자, 그런 내용은 또 따로 저희가 편집해서 올릴 거니까 그쪽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이 동산이 형 채널 라이브 부동산 쇼, 그것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실시간 시청자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